네,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건데요. KBS 취재 결과 노숙인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일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K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다 겨우 고시원에 자리 잡았던 A씨. 2년 전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밀린 세금은 종합소득세 20억 원에 부가세, 지방세까지 합쳐 27억 원. 국세청은 그의 소득을 연 3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큰일 났다. 대피를 안 서더라고요. 4년 전 서울역 노숙 시절 낯선 무리를 만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고시원비와 생활비 10만 원을 주면서 A씨에게 몇 가지 서류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대장 받은 거 그 시기 주더라고. 세무서 가서 은행 가가지고 통장 만들어주고 인간 증명 해줬고. 그렇게 해서 A씨를 서울 강남 술집의 대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업소 주소지를 추적해봤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있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입니다. 4년 전인 2019년 이곳 지하 1층에서 영업을 하다 그해 폐업했습니다. A씨 명의로 몇 달간 돈을 번 뒤 세금은 안 내고 잠적한 겁니다. 하루 낀데 조금 세련된 거지. 깡제 물고 여기서 안 먹는 거를 다른 데서 한 거를 여기 거를 전표를 막 뒤집어 쓰는 거야. 기초생활수급자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지하철역에서 만난 이들의 꿰매 빠져 경기도의 한 합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먹여주고 저어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 얇아가지고. 그곳엔 B씨 같은 노숙인들이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숙식 제공의 대가로 각종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허사같이 있으라고 나는 그냥 뭐라 써주기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당을 보고 B씨는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컴퓨터 판매회사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둔 곳은 공유사무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이분이랑은 사업자를 못 받았거든요. 1년치를 먼저 받았어요. 일당이 세운 또 다른 회사에도 사망한 노숙인이 여전히 대표로 돼 있습니다. 한 3년 됐지? 아무도 사망 신고를 안 했나요? 할 사람이 없지. 업체가 있다고. B씨가 머물렀다던 합숙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일당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서류에 있는 주인을 일단 조사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이제 명의 대여자들인 거예요. 그 위에 꼭지점은 못 올라가요. 거기에서 핸드폰으로 대폭 분수. 노숙인 5명 중 1명꼴로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마다 명의위장으로 국세청에 적발되는 업체만 2천여 곳. 거기 이용된 노숙인 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노숙인의 명의를 훔쳐 탈세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노숙인 명의로 1,0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개설한 또 다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노숙인 숙소까지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대포 통장들로 오간 불법 자금이 무려 12조 원이 넘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원룸형 생활공간이 나타나고 거주자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명의도용 일당이 운영한 이른바 노숙인 숙소입니다. 거기는 전자금융 거래법입니다. 명의를 제공한 노숙인들의 경찰 검거를 막기 위해 숙식시설까지 운영한 겁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먼저 도용한 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마다 지점 여러 곳을 만들고 따로따로 사업자를 등록했고 이후 각 사업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유령 사업자 528개가 동원돼 대포 통장 1,048개를 양산했습니다. 대포 통장은 전화금융 사기나 도박 사이트 등 현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범죄 조직에게 빌려줬습니다. 통장 개설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포 통장 몸값도 뛴 터라 지난해까지 3년간 대여료로 21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명의를 준 노숙인에게 준 대가는 매달 20만 원 수준. 노숙인들을 사실상 착취한 셈인데
명의를 훔친 쪽은 물론 제공한 노숙인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명의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대포 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은 12조 8천억여 원. 다만 어떤 범죄 조직이 무슨 용도로 대포 통장을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네, 이렇게 노숙인 명의를 훔쳐서 유령 회사나 대포 통장을 만드는 범죄,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범행 근절엔 역부족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황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해온 김모 씨는 4년 전 인근 쪽방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역 쪽에서 오래오래 있었는가 봐요. 다른 건 안 먹고 술만 먹고. 김 씨는 한 회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의도용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있다고 본인이 정신 말짱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유사한 명의도용 사례, 쪽방촌 이웃 중에도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지금 차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수급받는데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노숙인 명의도용을 막겠다며 2년 전 국세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명단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만 신상이 파악될 뿐입니다. 거리와 또 쪽방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고시원, 여관 연수 이렇게 하고 그건 뭐 수십만 명이죠. 대표로 이름을 빌려준 노숙인이 사망한 경우도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복지부 명단을 활용해 노숙인 명의도용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점검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법인 계좌를 무더기로 만든 뒤 전화 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계좌들은 범죄에서 사실상 대포 통장처럼 활용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에서 붙잡힌 전화 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혔는데 범행에 쓰인 계좌는 경기도의 한 법인 소유였습니다. 해당 법인을 세운 사람은 전직 폭력 조직원 40대 A씨. A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실체가 없는 법인 3곳을 등록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 59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와 사이버 도박 자금 유통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여간 통장 수십 개를 거쳐간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조 7천억 원. A씨는 그 대가로 4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날로 진화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과 현금 수거책뿐 아니라 A씨처럼 유령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조직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해당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았거든요. 좀 의심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법인 명의는 여러 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법인세 내역을 확인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유통 등에 가담한 공범을 쫓는 한편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